자, 이제 뭐 약간 핫한 기업도 봤으니까 이제 전체 숲을 봐야 나무를 다시 또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크로 전략 시간이고요. 대신증권 리서치 센터 투자 전략 팀의 문남중 애널리스트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이 좀 무거웠어요. 아, 네. 뭐 이렇게 써 있는데 S&P 지수가 1년 만에 4,000포인트가 무너졌다. 뭐 이건 아는 거고. 자, FOMC 쇼크라고 해야 되나요? 뭐 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했으니까 변동성이 커서 그런 것 같고. 지금 연준의 생각은 뭘까요? 네. 사실 5월 FOMC 이후에 당일 증시는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3일간 증시 하락폭이 크다 보니까 5월 FOMC 결과를 부정적으로 좀 해석하는 부분들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5월 FOMC 결과는 증시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걸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연준의 생각과 시장의 생각이 다르다는 게 지금 현재 증시의 결과로 이어졌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연준은 물가를 통제하면서 올해 견고한 미국 경제를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이 큰 사항이고요. 반대로 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죠. 연준이 5월, 6월 빅스텝 이상의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고 하면 강력한 통화 긴축 정책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가 통제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는 데 일조할 거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이 두 생각들이 좀 상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해와 달리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중국 식량 정책 고수라는 새로운 변수들이 부각된 부분들이 있는데 식량 정책은 뭐죠? 코로나 제로 정책을 이제 식량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WHO에서는 제로 코로나를 너무 강하게 밀지 말아라고 수정을 좀 권고했는데 뭐 듣지는 네. 않겠죠, 당연히. 네. 일단 시장에서는 이제 식량 정책 아니면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정치적인 변수이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결국 이 물가 상승과 관련된 변수라는 공통 분모를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장의 얘기를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시장에서는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는 지나간 일자지만 9일날 러시아 열병식을 변곡점으로 좀 봤던 것 같고요. 그런데 푸틴 대통령이 자근적인 언변은 없었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그렇게 확대 해석을 하지 않는 것 같고 결국 중국 식량 정책 고수와 관련해서는 이제 변곡점으로 볼 수 있는 게 가을에 예정된 제2차 당대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정인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네. 사실 제2 당대회까지는 앞으로도 5개월 정도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나타나고 있는 물가가 고점을 통과했다는 시그널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시장에서는 여전히 물가가 높은 거 아닌가라는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좀 우려하고 있는 걸로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 연준과 시장 간의 생각의 차이를 좀 좁혀줄 수 있는 네. 이벤트가 있죠. 결국에는 11일 발표되는 미국의 4월 CPI 자체가 우리가 지금 현재 오늘 저녁이죠. 예상치대로 수치가 나온다고 하면 결국 물가가 고점을 통과했다는 쪽으로 좀 매기가 잡힐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연준의 생각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구나라는 해석으로 좀 옮겨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동안 좀 경험했던 미국 증시의 변동성 자체가 완화되는 계기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저 화면은 어떤 설명이죠? 그 과거에 인플레이션이 하이크, 그러니까 높게 형성됐었던 네. 오일 쇼크 당시에 미국의 통화 정책을 표현한 겁니까? 제가 이 차트를 보면서 좀 얘기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네. 올해 들어서 시장이 너무 연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연준은 물가도 잡아야 되고 성장률도 제어를 잘 해야 되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연준의 행보 가운데 결국에는 금리를 50bp 이상 연속해서 올리는 거에 대해서 사실 우려를 하고 있죠. 근데 연준의 입장을 이해하신다고 하면 지금 연준의 통화 정책은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준의 행보에 대해서 박수를 좀 보내줘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보시는 차트는 1970년도 때 1차, 2차 오일 쇼크 당시에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그려놓은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석유 파동기가 오기 전에는 경제가 좋았기 때문에 긴축 통화 정책을 쓰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 오일 쇼크가 발생하면서
고민을 하게 되죠.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통화 긴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경기가 둔화되는 요인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고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후퇴를 우려해서 사실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쓰게 돼버리죠. 네. 결국 그 결과 4년 동안 고물가로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하고요. 또 2차 석유 파동기가 닥쳤을 때도 학습 효과로 인해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긴축 통화 정책을 했을 뻔한데 2차 오일 쇼크 때도 경기 후퇴를 우려해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연준이 올해 이러한 1970년도 반복했던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때 물가를 통제하기 위해서 5월달, 6월달 50bp 인상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실제적으로 연준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물가는 잡힙니다. 그래서 제가 3분기 이후부터 증시를 놓고 봤을 때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부분들이 연준의 강력한 통화 긴축 상황 하에서도 증시는 앞으로 물가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상승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연준이 강력한 긴축 통화 정책을 써야 증시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받아들여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미국 연방준비제도, 미국의 중앙은행은 좀 잘하고 있다. 네. 라고 박수를 보낸다고 하니까 뭐 저희 타이틀 이름으로 연준에다가 꽃다발 하나 프로듀서가 네. 알아서 하겠죠. 네, 네. 네. 자, 오늘 발표되는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 네.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지금 굉장히 높잖아요. 이상은 높죠. 물가를 제어 잘 해서 금리 정책을 이제 조금 하고 싶은데 물가가 저기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네. 자, CPI 어떻게 무슨 포인트를 볼까요? 일단 숫자 자체가 전월보다는 낮게 나와야 시장에서는 환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숨을 좀 돌리겠죠? 예, 사실 미국에서는 지금 4월 달부터 3월 경제 지표가 이제 4월 달 발표되기 때문에 물가가 고점을 통과했다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지난달 3월 발표된 미국의 이제 근원 CPI, 근원 PC의 전월 대비 증가율 자체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발단이 됐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한 달이 지나서 이제 4월달 물가 지표가 발표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어떤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상치는 지금 현재 CPI가 전년 동월 대비로는 8.1 그리고 근원 CPI는 6%가 지금 현재 예상되고 있는데 전월치보다는 증가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치대로 나온다고 하면 결국 올해 미국의 물가는 3월을 피크로 현재 둔화되는 경로로 진행되고 있다는 해석들이 커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증시에서는 이제 앞으로 물가를 통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다시 불어주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요하게 보는 지표라고 보고 있는데 네. 저는 이 소비자 물가가 예상치대로 나올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번 지표를 계기로 해서 시장에서는 물가 고점 통과에 대한 확신이 커질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 통상 저러면 이제 이전 네. 8.5 네. 예상 8.1이잖아요. 네. 그 사이에 애매하게 8.3 뭐 이렇게 네네. 나오면은 어떻게 되나? 네. 사실 뭐 지금 현재 시장이 주목하는 거는 증가율이 떨어지는 쪽의 방향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데 네. 일각에서는 사실 여전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8%라는 수치 자체가 절대적으로 높은 거 아니냐라는 반문을 하시는 것도 있어요. 근데 네. 틀린 얘기는 아니죠. 네. 어차피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평균적인 수치를 놓고 온다고 하면 2% 중반대가 사실 미국의 물가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증가율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실 레벨은 높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방향성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증시에서는 환호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5월 FMC 이후에 변동성은 컸지만 4월 CPI 발표 이후에는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완화될 걸로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만약이지만 8.5 이상이 나오면은 피곤해지죠. 굉장히 피곤해지죠. 1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에 물가는 8.5. 네. 그러면 이제 또 뒤집어지겠죠. 근데 그렇게는 안 될 거라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래도 연방준비제도의 파워인데 네. 잘 조금 인플레이션 파이터잖아요, 거의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김유도 봐야죠. 자, 오늘 또 중국 지표 아까 제가 이제 예고는 해드렸는데 낮에 이제 나옵니다. 중국 PPI 생산자 물가가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네. 어떻게 영향을 좀 줄 것인지. 이번 주에 또 미국에 이어서 중국의 또 중요한 지표인 CPI, PPI가 오늘, 발표되는데
잠시 후 한 40여 분 후. 예, 맞습니다. 중국은 10시 반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또. 이게 수치로 보면 전년 동월 대비 7.8, 1.9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전월보다는 낮아지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미국 물가 지표와 중국 물가 지표가 같은 날 병행돼서 발표됐는데 네. 이게 전월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좀 물가가 고점을 통과했다는 부분에 대한 확신을 더 키워주는 역할을 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증가율 자체가 떨어지는 것 자체는 1분기 비용 압박으로서 좀 벗어나는 부분들 그리고 수요가 감소하는 영향이 기인하는 걸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중요한 포인트는 향후 연속적으로 물가 하락이 확인된다고 하면 중국 정부는 경기 경착률을 방어하기 위한 통화정책 사용 여력이 높아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물가 지표가 떨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율 자체가 올해 들어서 고점 이후에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하락 속도를 높이는 데 더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발표되는 중국의 물가 지표 자체가 예상대로 나온다고 하면 이는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상당히 높은 변수라고 그렇게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게 헤드 포인트입니다. 이게 10시 반, 오전 10시 반. 네. 지금 9시 50분 흘러가고 있으니까. 자, 빨리 가야 되는데, 이제 하여튼 40분 후에 중국의 PPI가 나오고, 그게 좀 생각보다 조금 누그러지면은 미국으로 넘어가서 CPI도 약간 그렇죠. 조금 낮아질 수 있다. 네. 자, 코스피가 지금 2600선을 내주고 밑에 있어요. 뭐,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좀 바닥, 하반 경지? 내지는 뭐, 이렇게 좀 보시는지. 네. 국내. 국내 증시 오늘도 2600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현재 시장의 가장 관건은 투자 심리가 많이 왜곡된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데 그 두 가지 지표가 첫 번째가 이제 말씀드렸던 미국의 4월 CPI, 두 번째는 중국 증시가 어제처럼 연속성을 갖고 계속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켜진다고 하면 사실 지난주 있었던 악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분들 충분히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먼저 드리는 이유는 아마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하게 된다고 하면 후행적으로 국내 증시도 따라 움직일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증시가 가지고 있는 펀더멘털 쪽으로 시장은 관심을 높일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하락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반등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디램 산업의 업황이 턴 어라운드 되는 게 본격화돼야 사실 국내 증시가 반등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연초 이후로 계속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미국 증시가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국내 증시의 모멘텀이 지속되기는 좀 어렵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 증시는 일단 중요한 키 인디케이터가 디램 가격의 턴 어라운드가 될 거로 좀 보고 있고요. 네. 지금도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추가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좀 시장을 봐야 된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장 안 좋은 상황을 놓고 본다고 하면 2,470선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럼 전략을 좀 짧게만 남은. 네. 이번 달 놓고 본다고 하면 아마 이 주간이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걸로 좀 보고 있는데 미국의 4월 물가 지표 예상치대로 나올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어서 네. 아마 반등의 계기가 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라 놓고 본다고 하면 앞으로 물가 고점 통과 가능성이 이제 증시에는 부담을 낮추는 역할을 해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증시가 좋아질 걸 염두에 두고 성장주 중심으로 좀 비중을 많이 늘리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전체의 매크로 그림을 한번 구상해봤고요. 전략도 얻어봤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문남중 투자전략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